자, 오늘도 학교 생활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즐겁게 보내다가 귀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담이 좀 될 텐데, 과학은 요 디딤 수업 영상만 잘 들어도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52쪽 인데요. 아예 교과서 152쪽 펴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계의 구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태양계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겠어요. 태양계라고 하는 건 이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구를 포함한 다양한 여러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태양계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행성만 표시되어 있지만 이런 행성 말고도 예를 들면 목성에 또 여러 위성들이 있을 테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또 뭐 소행성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천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태양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태양계의 크기가 40AU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1AU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해왕성까지 거리가 약 30A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의 크기는 이 해왕성 밖에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주는 공간까지 우리가 이제 태양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천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양이죠. 여기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태양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그 질량도 많이 나가고 큰 천체인데,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가 바로 이 태양의 질량일 정도로 태양은 엄청나게 크면서 질량이 많이 나가죠. 이렇게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서는 핵반응에 의해서 빛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천체 중에 유일하게 빛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죠. 이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전하고 있는 이런 천체를 행성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요. 밤하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행성들은 비교적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별의 시차 현상 배웠죠. 별의 시차 현상. 시차 현상이 뭐예요? 가까운 별이 먼 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시차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행성은 다른 별들보다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별들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 행성들이 나와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빈칸에 들어있는 게 천왕성과 해왕성. 태양계의 가장 끝쪽에 있는 게 바로 해왕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에 대한 겁니다. 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전을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면 태양이 아니라 행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달,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포브스, 토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타이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 행성의 위성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위성들이 나오는데요. 요 포브스 같은 경우는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또는 어떤 위성들은 좀 납작한 위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성들이 모든 행성이 다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으로 더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하나죠. 그 다음에 화성은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목성은 현재까지 등록된 것만 63개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100개가 넘는 목성의 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 현재까지 그 등록되어 있는 게 63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행성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행성입니다. 소행성 밑에 그림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천체 그러면 동그랗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생겨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소행성은. 그리고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큰 것은 한 200km 정도 되기도 하고요. 크기가 작은 것은 한 1km도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직경이. 주로 얘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띠를 형태를 이루는데요. 보통 이 소행성이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 3000개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것이 소행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소행성입니다. 외소행성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명왕성 같은 것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얘가 전에는 행성이었다가 행성에서 퇴출이 됐지요. 지금은 행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면 주변의 다른 천체를 끌어당길 정도의 중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명왕성은 행성이었다가 퇴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레스라고 하는 이런 행성이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외소행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에는 해성입니다. 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 헨리해성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런 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이렇게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 있으면 이 해성은 태양계 밖으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길쭉한 타원 궤도를 그려요. 이 해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 태양계 끝쪽에 보면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로 천문학자들은 가정을 합니다. 오르트 구름. 물이나 또는 암모니아, 메탄 이런 것들이 여기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런 그 기체들이 얼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름처럼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 오르트 구름의 일부가 이렇게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런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해성이 되는 거죠. 이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성들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태양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얼음이 녹으면서 기체가 되겠죠. 그 기체 속에서 이제 먼지도 섞여 있을 테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치 불꽃을 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는 꼬리라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이런 꼬리가 생기게 됩니다. 꼬리가.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개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뭐죠? 예, 태양입니다. 자, 행성과 위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랬네요. 행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수성,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다음에 위성은 뭐예요? 태양이 아닌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지구의 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호주에 불었던 그 먼지 폭풍 사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